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상미라고 합니다. 소개를 멋지게 잘 해주신 조혜련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KWS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그 발표의 제목은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코렐레이티브 라이브셀 이미징과 크라이오 일렉트론 토모그래피를 연계한 연계형 이미지에 대한 기술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오 몰레큘의 그 바이오 물질들의 3D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를 위한 방법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잠시만요. 아,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아, 됐다. 네. 2017년에 2017년에 노벨 화학상으로 크라이오 EM을 개발하신 세 분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밑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수용액상에서 바이오 몰레큘의 구조 그 디터미네이션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할 수 있는 크라이오 EM을 개발한 공로다라고 해서 받으셨는데요. 이 세 분이 하신 일은 하드웨어 개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모든 것의 자동화, 그리고 디텍터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기본적으로는 TEM이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요즘에는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이러스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고해상도의 구조로 분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보시게 되면은 거의 리밋이 100kilo 달튼 정도까지도 저희가 이것을 싱글 파티클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왼쪽 아래에 지카 바이러스의 크라이오 EM 스트럭처가 3.8 옹스트롱 해상도까지 크라이오 EM으로 구조 분석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사르스코브2 바이러스 요번에 2020년도에 난리가 났었던 그 바이러스의 리셉터 이미지도 리셉터 구조 분석도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로 인해서 백신 개발에 이어지는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2022년도 2월에 저도 역시 그 사르스코브2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A, B 그림은 지금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의 292, 292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레퍼런스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되겠고요. 그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저희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키는 뭐냐 하면 스킴을 보시게 되시면 바이러스의 빈 익스트랙트라고 해가지고 콩에서 추출되어진 단백질을 넣게 되면은 이 단백질들이 바이러스의 표면을 둘러싸서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시킨다라는 기전을 실제로 시각화한 이미지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A는 이제 원래 바이러스의 이미지이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콩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일 바가 100나노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미터 스케일로 이렇게 바이러스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바이러스 안쪽에 이렇게 덴스한 이미지들은 유전자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랑 D의 이미지도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실제로 사스코브2 이미지를, 그 바이러스를 이넥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이미지를 찍은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스파이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 있기도 하고 이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안쪽에 있는 그런 이제 유전자 물질들과 바이러스 막들, 또 옆에 스파이크 단백질까지 보여지는 게 보이고요. 이것에 이제 콩 추출물을 넣었을 때는 D처럼 콩 추출물 단백질들이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타이탄 크라이오스라고 저희 이제 연구원 KBSI 이름까지 찍혀져 있는 이 크라이오 EM
그 기기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300kV짜리 가장 현재 바이오 물질의 크라이오 EM을 찍는 주요 기기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논문에 2022년 2월 달에 게재 승인이 되었고요. 제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TEM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셈도 있고 템도 있고 한데 저는 주로 이제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투과 전자 현미경을 활용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믹 레졸루션서부터 한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주로 나노미터 수준을 찍지만 이제 크게는 저희가 박테리아 또는 세포 이미지까지도 찍을 수 있는 수준의 이미지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서브셀룰러 스트럭처랑 마크로 몰레큘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고요. 저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저희가 대전에 본원이 있고 오창에도 큰 센터가 있는데요. 대전은 주로 저희가 소재랑 그다음에 행정 쪽, 그다음에 장비 개발 쪽이 위치하고 있고 오창센터에 바이오 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구를 하는 곳에 저희 이제 TEM이 5대가 있는데요. 전부 다 바이오 쪽으로 특화되어져 있는 전자 현미경들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보면은 바이오 TEM,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120kV짜리 가속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탈로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오 EM 전용 장비인데 200kV짜리, 타이탄 크라이오스는 300kV짜리,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오 HVM 같은 경우에는 1000kV짜리 다양한 가속 전압을 가지고 활용이 되어집니다. 이 슈퍼바이오 HVM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의자 보이시죠? 여기 의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앉는다고 생각하면 이 기기 자체가 3층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위해서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뻥 뚫어가지고 이 기기를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뭐 가격은 거의 100, 100한 80억? 200억 가까이 되고요. 가속 전압이 높을수록 고해상도, 고투과력을 가지기 때문에 두꺼운 세포의 이미지를 찍는 데 적합한 그런 이제 하이 볼테이지 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타이탄 크라이오스, 탈로스 이렇게 크라이오 EM 전용 장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EM에 있어서 이제 분석 기법이 무엇이냐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네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왼쪽 위에 보면은 싱글 파티클 어널리시스 방법입니다. 가장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그 단백질의 구조 분석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정제해서 호모지니어스하게 그것을 그리드 위에다가 뿌리고 그거를 몇천 장의 그 2D 이미지를 프로젝션 이미지를 찍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3차원으로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여 가지고 이미지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을 보시게 되면은 3D 크라이오 일렉트론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세포 같은 거를 찍을 수 있는데요. 세포를 이제 넣고 이거를 각도를 돌려가면서 이미지를 2D로 얻어서 3D로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를 보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브토모그램 에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3차원을 세포에서 찍어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을 그대로 이제 3차원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밑을 보시게 되면은 코릴레이티브 마이크로스코피라 그래서 연계형 현미경법이고요. 이것은 이제 형광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을 연계해서 레졸루션 갭을 메꾸면서 마이크로미터에서 나노미터까지 스케일을 쭉 이어서 저희가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타겟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크라이오 EM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1990년대서부터 이제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한 3, 40년 정도 되어졌는데요. 그 기간 안에 발전되어진 그런 방법이 지금 30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흔히 보던 EM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 물질들이 사실은 70% 이상 사람 몸도 그렇고 수분으로 채워져 있지만 전자현미경이 진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디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를 얻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헤비메탈 스테이닝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샘플을 그리드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다가 잘 컨트라스트가 살 수 있도록 스테이닝을 하고 그거를 그 다음에 수분을 다 날린 다음에 그 샘플을 진공 상태인 전자현미경 안에 넣어서 이미징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아티팩트가 생기게 되고 뭔가 마이토콘드리아도 뭐 동그랗지 않고 길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보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질들을 비트리어스 한 아이스 안에다가 캡처를 시켜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는 그런 방법인데요. 급속 동결이라고 하죠. 왜 옛날에 그 SF 영화 같은데 보면은 사람을 어디 통 안에다가 급속 동결을 딱 시켜가지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이제 해동을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급속 동결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분을 가지고 있는 샘플 자체가 그대로 동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네이티브한 스트럭처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닝이나 디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티팩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이 레졸루션의 구조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제가 위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 놓았는데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케미칼로 픽스를 하고 버섯을 또 드라이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게 되면 이게 버섯 모양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오른쪽 크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급속 동결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모양을 보아도 아, 우리가 이게 버섯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이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은 샘플을 얼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리드들이고요. 이 그리드는 지름이 3mm 정도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걸 찍기 위해서 굉장히 큰 기기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3층 높이의 기기를 가지고 굉장히 작은 샘플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크라이오 픽세이션 과정을 비디오로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용 액상의 샘플을 그리드 위에다가 올리게 되고요. 이 여분의 액체들은 필터 페이퍼를 통해서 다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얇은 그런 이제 수분막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냉매인 리퀴드 에세인 안에다가 급속 동결이 되어지고요. 그 급속 동결이 되어진 그리드는 이제 액체 질소 안에 유지가 되어지면서 실험이 되어질 때까지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얼려진 샘플은 그 이후로는 무조건 액체 질소 안에서 공기를 맞닿을 때마다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킬이 많이 필요하고요. 손재주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이제 얼려진 샘플을 저희가 EM 안에다가 넣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역시도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젠 안에 계속 이제 유지되어져 있는 과정이고요. 샘플을 만지는 저 트위저들도 전부 다 이제 리퀴드 나이트로젠 안에서 충분히 이제 냉각이 되어진 후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샘플들이 얼려진 다음에는 2번과 같이 저희가 이제 카트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카트리지 안에다가 12개의 샘플이 지금은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예전에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고 장비가 좋아지면서 12개의 이제 그리드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3번을 통해서 이게 이제 베스킷 같은 데에다가 담기게 되고요. 이게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기기 안으로 이 샘플이 1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왼쪽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이 타이탄 크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되면 이 안쪽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손이 보이시죠? 이 손 쪽으로 이제 저희가 그 샘플 통이 들어가게 되고 그 있는 샘플이 하나씩 이제 피킹이 되어지면서 원하는 곳 이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근데 왼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뉴클레우스가 있고요.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어린 왕자처럼 뚱뚱하게 뉴클레우스 있는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그 밑에는 쭉 펼쳐지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도 투과전자 현미경은 어느 정도의 두께를 넘어가게 되면 투과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얇은 샘플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위쪽에 셀이라고 보여지죠? 까만색, 이게 이제 두껍기 때문에 투과가 되어지지 않은 셀이고요. 이 셀에서도 이 오른쪽에 끝에 있는 부분들을 이미징할 수 있습니다. 얘를 줌인해 보면은 오른쪽 이미지가 보이고요. 이 중에서 이 동그라미의 거의 4분의 1 정도의 이미지를 저희가 보는 건데요. 밑에 세 개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스케일 반은 200나노미터가 되고 세포 안의 소기관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멜라 바디, 라이소좀, 멀티베스큘러 바디, 엑소좀까지도 ER 부분까지도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분을 머금은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동그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EM 이미지가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은 마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크라이오 EM을 찍어보면서 아, 이거는 소개관들은 동그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실 이미지들이 좀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다시 네이티브한 스트럭처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3차원으로 이미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 것은 frozen hydrated sample, vitrified ice 안에 이제 세포를 탁 이렇게 급속 동결시켜서 캡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을 머금은 바이오 샘플의 네이티브한 스트럭처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바이올로지컬 스페이스맨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이 되어진 후에는 마이너스 160도에서 190도까지 액체 질소 안에서만 항상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얼음 안에 갇혀진 샘플들 보게 되면은요, 밑에 싱글 프로젝션 2D 이미지로는 저희가 이 토끼가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이 토끼인지 손바닥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3차원 이미지를 통해서 명확한 이미지를 구현해 보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고요. 저는 이제 3차원으로 크라이오 ET를 하겠다, 아니 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3차원의 크라이오 EM 이미지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보면은 앞서 두 개의 1D, 2D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크라이오 일렉트론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힐리칼 스트럭처나 또는 이제 단백질들을 이렇게 크리스탈라이즈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틸팅을 통해서 저희가 구조 분석을 하는 크라이오 일렉트론 크리스탈로그래피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싱글 파티클 어널리시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모지니어스한 단백질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정제해서 그리드 위에 올리고 그것에 이제 이미지를 수천 개, 지금 보시게 되면 파티클을 5천 개 이상이라고 했죠. 몇천 개씩 이미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3차원으로 복원해서 구조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2D로 이미지를 찍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방향성이 다 다르잖아요. 단백질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켜야 되고 이것들을 에버리징 시켜가지고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고 그거를 합쳐서 3차원으로 복원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은 닉네임이 셀룰러 TEM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세포들을 3차원으로 복원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3차원 초저온 전자현미경법, 3D 크라이오 일렉트론 토모그래피는 단백질을 비롯한 생체 물질들을 생체 내 수준에서의 구조와 생명 현상을 수분을 포함한 가장 네이티브한 세포 상태에서 나노 수준의 3차원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유일한 최첨단 선진 분석 기술이다라고 좋은 말은 다 넣어가지고 정의를 제가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이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실험한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왼쪽 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EM 그리드가 되겠고요. 이 EM 그리드는 지름이 3mm, 그 안에 이제 줌인을 해서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이제 코릴레이티브를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인덱스가 되어진 이런 이제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T자, 뭐 O자, 1, 2, 3자 이런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기술도 대단한데 이 안에 세포를 직접 키우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이 배양액이 되겠고요.
세포를 키우게 되면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세포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 밑에를 보게 되면 제가 20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비디오를 찍은 건데, 뭐 다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게 세포가 이렇게 분화를 해서 쭉 퍼졌다가 다시 또 모여져서 다시 또 두 개로 분화가 되고 하는 것들이 라이브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동그랄 때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투과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잘 퍼져 있을 때 그 세포의 사이클들을 보고 그때 이제 스탑을 시켜가지고 얼려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많은 이미지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라이오 ET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를 그리드를 이제 전자배경 안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렉트론 빔은 항상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넣어진 그리드를 저희가 뭐 3도 간격, 2도 간격, 이거는 이제 도질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얘를 이제 쭉 옮겨가면서 각 앵글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0도일 때 이미지가 중간이 되고요. 얘를 이렇게 기울이고 저렇게 기울이고 하면서 2D 이미지를 수십 장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프로젝션 이미지들이 밑에 이렇게 보이시죠? 쭉 보여지는 것을 합쳐서 3차원으로 리컨스트럭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3차원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얘를 지금 가로로 제가 줄을 그어놨죠. 이 가로로 하는 것처럼 쭉 보시게 되면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떤 세포 소기관이 있는지를 저희가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티브한 제가 힐라셀을 직접 찍은 이미지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까 그 그렸던 그 세포의 이미지가 위쪽에 보여지고요. 얘를 이제 크라이오 ET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로 쭉 있는 그 이미지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얘가 같은 부분인데도 1번 왼쪽에 보면은 액틴 필라멘트 이미지 보여지시고요. 그 다음에 베시클 보여지고요. 이렇게 똥똥똥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프로틴 컴플렉스가 되어집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2번을 보게 되면은 액틴 필라멘트가 같은 곳에 존재를 하지만 이 클라트린 콜츠라고 하는 우리가 1번에서는 보지 못한 그 소기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2차원으로 찍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보이겠지만 입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3차원으로 찍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제 공간적인 이미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00나노미터 스케일 바가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지금 작은 뭐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이니까요. 그렇게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코릴레이티브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연계형 현미경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오른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3D 라이브셀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놨습니다. 이 광학 현미경, 형광 현미경은 다이나믹하고 펑셔널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크라이오 ET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의 샘플링도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테크닉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른쪽 밑에도 이제 여전히 이렇게 세포가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라이브 셀로 이제 찍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스탑을 한 다음에 그 원하는 타겟을 찾아서 저희가 어, 줌인을 크라이오 ET에 넣어서 하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크라이오 1차원적인 시각화가 가능해지게 되고 이것이 또한 수분을 머금은 상태 네이티브 스트럭처의 몰레큘러 레졸루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컨텐츠는 뭐였냐면은 세포 안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호스트셀에다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게 되면은 그 초기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 연구 주제였고요. 제 주제의 바이러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HIV였습니다. 그 휴먼 이뮤노 데피시언시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에이즈 관련 바이러스고요.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셉터들 존재를 하고요. 리피드 인벨롭으로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삼각뿔처럼 생긴 캡시드가 있습니다. 이 캡시드 안에는
이제 바이럴 RNA를 가지고 있죠. 이런 모형을 가진 애가 지금 이 녹색으로 되어진 것이 이제 세포의 막이 되겠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껍데기는 놔두고 캡시드만 안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바로 언코팅이 되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거쳐서 핵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핵 안에서 리플리케이션을 겪은 다음에 우르르 이제 또 빠져나오는 형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쪽으로 갈수록 이미지를 보기가 어려운 게 세포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투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됐는데 그것도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요. 스킴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코릴레이티브 마이크로스코피의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에다가 그 플로레센스를 태깅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얘가 이제 이미지를 반짝반짝 띄게 되겠죠.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1번에 보면 이제 세포를 이렇게 트랙할 수 있는 세포를 염색을 하고 거기에 바이러스를 뿅 넣게 되면은 이 녹색으로 반짝반짝한 게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아시다시피 형광현미경은 레졸루션이 마이크로미터 이미지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미지를 이 정도까지 보는 게 이제 최고고요.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는 이 바이러스의 이미지를 따라서 2번은 추적을 하게 됩니다. 라이브 셀로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하이스피드의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추적하게 되는데요. 2번을 보게 되면 바이러스들이 이 하얀 줄처럼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 노란 게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이 노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이제 맴맴맴맴 도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고요. 모든 바이러스가 다 인펙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3번은 우리가 원하는 이 하얀색 줄의 마지막 이 부분을 찾아서 얘를 줌인을 시켜보면 이렇게 3차원으로 바이러스의 구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라는 이 과정이 형광현미경서부터 전자현미경까지 쭉 이어지는 연계형 현미경법의 기본적인 스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요. 힐라셀에다가 HIV 바이러스를 지금 인펙션을 시킨 거고요. 위쪽은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고요. 아래쪽은 크라이오 EM 이미지입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드의 하나의 네모, 여기 지금 이제 세포가 보이시고요. 2번 왼쪽 위로. 그 다음 B번은 얘를 줌인했을 때 빨간색으로 쫑쫑쫑 보여지는 이것들이 바이러스의 위치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급속 동결해서 그대로 크라이오 EM에서 같은 그 스퀘어를 찾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위에 똑같은 세포의 이미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하얀색으로 네모가 쳐진 이 바이러스를 찾아서 줌인을 하다 보면 이 네모의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줌인하면 D가 되고요. 이것에서 요 또 네모를 줌인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E에서 보여지는 이 삼각형 모양의 코어가 들어가 있는 HIV 바이러스 이미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크기는 한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옆에 소기관과 같이 존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랩스 콤포컬 라이브셀 이미징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데이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이미지를 주루루 찍은 것입니다. 이 녹색의 움직임이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 이걸 이제 3차원적으로도 제가 Z 스펙까지 얻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인데요. 오른쪽에 큰 사진으로 트래킹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뭐 바이러스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하얀색은 움직이는 거, 노란색은 멈춰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세포 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A 쪽에 빨간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아까 앞서의 노란색처럼 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멈춰져 있는 바이러스의 이미지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바이러스를 트랙한 이미지입니다. 얘를 이제 얼려서 B를 보게 되면은 같은 부분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고 얘를 또다시 줌인해서 보게 되면 C가 되고 이쪽에 이 동그라미 하나에 네모를 줌인하게 되면 지금 보면 이렇게 세포가 빠져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액틴 필라멘트를 통해서 세포막도 명확하게 보여지고요. 세포의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HIV 바이러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줌인을 하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한 100나노미터 크기의 바이러스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세포에 따라서 바이러스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얼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를 보고자 할 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은 그 안에서 탁탁탁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요. 얘가 막 움직이면 움직인 다음에 얘를 급속 동결시켰을 때 바이러스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명확한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크라이오 플로레센스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의 스테이지를 직접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활용한 그 형광현미경이고요. B를 보시게 되면은 크라이오 스테이지라 그래서 이 안에다가 리퀴드 나이트로젠을 부어가지고 얘를 이제 차갑게 만든 다음에 얼려진 샘플을 C처럼 이 안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플로레센스 이미지의 위치 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71도까지 4분 안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6분 안에는 마이너스 187도까지 계속 유지가 잘 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형광현미경 크라이오 플로레센스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의 레졸루션이 거의 한 600나노미터까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동적인 그 물질의 타겟의 이미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A번에 라이브셀을 찍었습니다. 라이브셀 이미징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세포 지금 존재를 하고요. 세포 옆에 빨간색으로 되어진 하얀색 동그라미에 있는 것이 이제 바이러스 이미지가 되어집니다.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고 얘를 그대로 얼려서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크라이오 플로레센스 스테이지에다가 넣고 크라이오 플로레센스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를 찍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얼려져 있는 샘플의 광학 현미경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이제 동그란 애를 어 이제 크라이오 EM으로 가지고 와서 토모그래피 이미지를 찍게 되면 이 부분을 줌인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이 네모난 검은색 네모난 부분을 보게 되면은 DE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네모난 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을 찍었기 때문에 가로줄로 쭉 해서 분석한 걸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쪽은 지금 D가 더 어퍼 슬라이스라고 써 있죠. 이 위쪽에 있는 단편은 지금 세포 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필라멘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쪽을 보시게 되면은 로어 슬라이스에는 지금 HIV 바이러스가 명확하게 이미지를 띄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세포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퓨전을 하기 바로 직전으로 붙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3차원적으로 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비디오로 보여드리면 좀 더 명확한데요. 비디오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렇게 필라멘트 보이고요. 그 밑으로 바이러스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바로 밑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3차원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포 내에서 우리가 코어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자기의 껍질을 벗고 코어만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언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금 개조를 해서 E45A라고 하는 그런 이제 HIV 바이러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세포 안에서 코어를 좀 더 오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감염을 시켰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A 이미지가 이제 형광현미경 이미지입니다. 세포 안에 이 노란색으로 이제 쪼로로록 된 것이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바이러스 움직임을 얼려서 B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별표가
바이러스의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까만색은 이제 세포가 되겠고요. 얘를 크라이오 ET를 찍어보니 이 안쪽에 마이크로튜뷸들도 보이고 크리스테가 그대로 보여지는 왼쪽에 마이토콘드리아도 보이고요. 또 프로틴 컴플렉스도 보이고 액틴 필라멘트까지 다 보이고 이렇게 이제 세포 소기관이 보여지고요. 베시클 위쪽으로 삼각형 모양의 HIV-1 코어가 명확히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비디오로 보시게 되면요.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 튜블도 사실 여기 하나 있고 지금 또 하나 보이고 이것도 입체적으로 마이크로 튜블이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마이토콘드리아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다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잠시만요. 베지클 위쪽에 명확하게 삼각형 모양의 코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컴플렉스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세포 내의 소기관을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저희가 나노미터 스케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계형 현미경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내면서 실험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현재의 기술, 더 나아간 발전된 기술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포라는 것이 두꺼워지면 제가 보고 싶은 곳의 이미지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한 몇 년 전부터는 밀링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어디가 됐든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지금 하게 되었는데요. 크라이어 일렉트론 토모그래피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왼쪽에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를 여전히 이제 동결을 시킵니다. 비트리피케이션을 시킨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형광현미경이 원하는 타겟이 반짝반짝 거리는 곳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이 과정이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건데요. 포커스드 아이온빔 밀링이라고 해서 밀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곳을 얇게 라멜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크라이오 일렉트론 토모그래피를 통해서 이미지를 얻게 되면 어딘들 우리가 원하는 곳을 못 얻을 곳이 없게 이제는 세포 내에 모든 곳을 이미징을 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이 이제 개발되어져 가지고 요즘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크라이오 ET가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 세포 안에 있는 동일한 분자들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에버리징을 하게 돼서 고해상도의 그런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왼쪽에 중간에 보여지는 것처럼 금방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제 과정 같은 것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들의 정말 세포 내에 있는 그 이미지, 순수한 정말 네이티브한 이미지를 저희가 구조 분석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발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크라이오 FI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더모 피셔의 기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한창 개발되어져 가지고 막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아키티스라고 하는 그런 기기인데 이 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려진 샘플이 지금 오른쪽에 쭈루루루루 이렇게 12개가 쭉 놓여지게 되고요. 얘네들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게 돼서 이 샘플을 하나 꺼내서 얘를 밀링을 하고 넣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밀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 밑을 보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드에 세포들이 자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얼려져 있는 애들 중에서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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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 내가 원하는 타깃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이렇게 왼쪽 밑처럼 매핑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을 밀어보자. 이렇게 왼쪽 위에 있는 이미지처럼 세포들이 얼려져서 이렇게 그리드 위에 올려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 예전에는 이렇게 끝에밖에 이미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중간 부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 셈이라고 쓰여 있는 중간처럼 이렇게 얇게
이미징을 투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크라이오 EM에 넣어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얘의 이미지가 바로 토모그램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왼쪽 밑에 이미지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이탄 크라이오스로 이게 찍은 이미지이고요. 이거는 틸팅이 플러스 마이너스 60도로 해서 3도씩 찍어가지고 이미지를 복원한 것이고요. 도지량은 140 일렉트론 펄 옹스트롱 스퀘어 정도로 보통 이제 한 100 왔다 갔다 120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녹습니다. 이 샘플이 워낙 얇고 또 이렇게 얇은 액체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지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최고의 이미지 해상도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노하우이자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경험치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얼마나 얇게 자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아하니 이게 지금 한 100개 정도의 크라이오 라멜라를 지금 이제 토모그램 한 것인데요. 두께를 보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120 전후 정도, 120에서 150 나노미터까지 굉장히 얇게 안정적으로 잘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300kV짜리로 이미지를 찍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100나노에서 200나노 정도의 투과력을 가지고 이미지를 찍게 되는데 200나노미터 이하의 thickness를 가지고 있는 이런 크라이오 상태의 라멜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는 발전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라이오 ET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의 그 세포의 기관들을 본다라는 개념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의 반복되어진 구조들의 구조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 키포인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왼쪽 밑에 세포 이미지를 찍어서 얘네들 뉴클리어 포어들이거든요. 지금 이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존에 활용했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부분을 찍을 수 없어서 뉴클리어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밀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세포 안쪽까지 저희가 이미징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 이제 핵공 이미지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빨간색이 이제 액틴 필라멘트 이미지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리보솜들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도 이제 비디오에서 봤지만 마이크로 튜블이 녹색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리보솜도 많이 존재하고 액틴도 그렇고 그다음에 뉴클리어 포어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3차원으로 그대로 이미지를 찍고 서브 토모그램을 통해서 얘네들을 3차원으로 다시 한번 리컨스트럭션을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고해상도의 세포 내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네이티브한 스트럭처를 어, 한 5옹스트롱, 10옹스트롱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해상도까지도 저희가 구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을 이제 읽어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크라이오 ET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에는 정제된 이미지였지만 지금은 아주 크라우디드한 피지올로지컬한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프로틴의 구조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싱글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정제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세포 안에서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굉장한 발전이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는 더 이상 there is no longer just structural information이라고 써 있죠. 구조 분석만이 아니다. 이제는 세포 안에서 들어가 있는 그 소기관들의 스페셜한 어레인지먼트까지도 우리가 링크를 해서 볼 수 있다. 구조 분석뿐만이 아니라 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정말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지금 페이퍼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015년 이후로 크라이오 ET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논문의 32%가 셀, 사이언스, 네이처, PNAS 등 굉장히 그 하이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는 논문에 거의 크라이오 ET가 들어가 있다, 구조 분석이다라고 하면 3분의 1은 이런 이제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 많이 게재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주제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생각했던 것처럼 34%가 셀 바이올로지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내용도 있었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뭐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관한 것도 이렇게 주제들로 삼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예들을 지금 좀 이렇게 표지 논문 나온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왼쪽 밑에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이미지에도 이렇게 시냅스 이미지들, 이게 지금 이제 엑손인데요. 보게 되면 엑손의 시냅스 이미지들까지 명확하게 3차원으로 구현이 되어지고, 네이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HIV 바이러스 제가 보여드렸던 거기에 삼각형 그 코어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꽃 모양의 안쪽까지도 나중에 이제 주민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단백질의 세컨더리 스트럭처까지도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세지 구조라고도 하는데 알파 헬릭스 구조, 그 다음에 구조들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사이언스 페이퍼의 이 페이지는 핵공입니다. 뉴클리오 4의 이미지가 또한 이제 크라이오 EM으로 구현이 되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적인 얘기는 끝내고 이제 KW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지금 기획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창립 30주년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93년에 설립이 되어진 이후로 30년 동안 지금 많은 회원분들과 회장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잘 지속이 되어지고 있고 지난 9월 20일 날에 저희가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다 즐거운 축제를 즐겼고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것은 YWS 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서포트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연구교류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날 이제 동일 같은 날에 오전에는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저희 YWS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YWS 행사가 사실은 캠프가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KWS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 차세대 여성 과학기술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에도 지금 기조 강연 2분 해주셨고요. 또 케이팝 댄스도 같이 췄고요. 저도 막 엉망진창이지만 같이 췄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머리를 이제 해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 연계형 현미경법, 라이브셀 이미징과 3D 크라이오 ET를 합친 연계형 현미경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서머리를 해드리면 세포를 키우고 라이브셀 이미징을 찍고 원하는 타깃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얼린 후에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고 얘를 3차원으로 구조 분석한다. 나노미터 스케일로. 그것이 이제 1년의 스킴이 되겠고요. 밑에는 요즘에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크라이오 ET. 얼린 후에 그것을 라멜라로 만들고 그것을 토모그래피를 찍고 그것을 3차원 이미지로 복원해서 그 안에 있는 구조 분석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서머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